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잡담 주제별 토크 콘서트 라떼와 MG가 일터에서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임가영입니다. 저는 청춘 잡담에서 창업을 해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해서 출가한 주식회사 올코칭의 대표이고요. 저는 춤과 운동으로 마음을 연결하는 교육 콘텐츠와 교구, 교재들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바로 이것은 청춘 잡담인데요. 충북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들과 그리고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 청춘 잡담에서 라떼와 MG가 만나서 일터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떼와 MG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주제별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빛내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맘의 임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맘은 더 주세요 라이스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쌀 가공식품 회사인데 지금 쌀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더맘의 임영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보듬에서 노인교재 출판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 품질관리팀에서 실험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의 취미 공유 문화 공간 위플레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예은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랑 SNS 리뷰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라떼와 MG가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라떼가 뭐고 M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특징을 간단하게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Z세대라고 하면 안 돼요. Z세대를 통합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라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풍자했던 그거를 따와서 기성세대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와 라떼의 특징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보실까요? 네, 저는 MZ세대에 속하지만 라떼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MZ와 라떼 어느 정도 다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라떼와 MZ의 키워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먼저 민경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몇몇 개는 공감이 가기도 하고 안 가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라떼의 키워드가 다 합쳐진 분을 만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라떼들은 서열과 집단을 중시하고 MZ세대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중요시한다라는 느낌을 조금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임영수 대표님께서는 네. 어떠셨나요?
저 스스로는 젊게 산다고 생각해서 MZ시 뭐고 라떼가 뭐고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키워드를 좀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제가 라떼가 맞구나. 지금을 봐도 그렇고 제가 많이 나이가 먹은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아까 지트라는 얘기도 그렇고 저한테는 좀 생소했고요. 중요한 건 G. 저희 딸이 MZ세대는 아날로그서부터 디지털로 넘어가는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 보면 확실히 저는 라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키워드만 봤을 때는 확실하게 MZ세대가 맞는데 라떼 세대의 키워드를 보니까 벌써 확 답답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나님. MZ세대 키워드에 확실히 공감은 가지만 저는 그 라떼 세대 키워드도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세대적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집단에 맞추는 라떼와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원칙을 추구하는 MZ는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의견들이 모두 다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와 MZ 이 키워드들이 진짜 그 우리들을 구분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나는 확실히 라떼야, 나는 확실히 MZ야 이렇게 해서 되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사람들을 초면에 만나면 라떼들은 혈액형이 뭐예요? 어디 김치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 MZ들은 MBTI 어떤 거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어때요? 라떼세요? MZ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미리 사전에 미리 해보았는데요. 테스트 문항을 함께 보시죠. 젊은 꼰대 테스트 문항. 출처는 슬기로운 대학생활입니다. 1번.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2번.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을 하는 편이다. 3번. 뭐뭐란 뭐뭐인 거야 라는 방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4번.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한다고 생각한다. 5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6번. 버스나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7번.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8번.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이야기를 빈번하게 한다. 9번.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배워본 적은 없다. 10번.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도 찾아보게 된다. 11번.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는 걸 깨닫는다. 12번.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13번.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가 보이면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주게 된다. 14번. 연애사와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15번.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 16번. 미주알 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하곤 한다. 17번.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 같이 개인적인 인연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18번. 회식이나 야유 외에 개인 사정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19번.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연관됐다고 생각하며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20번.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자, 결과가 궁금한데요. 패널분들 테스트를 해보셨을 텐데 몇 개가 해당이 되나요? 민경님 어떠세요?
저는 이상하게 한 개도 해당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오. 네. 그러면 한나님은요? 저는 3개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 문항은 솔직히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걸 강요해서는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노력, 그리고 직장 내 기본적인 예의는 가족보다 오래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실수와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MZ라고 생각을 했는데 4개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13번이 진짜 저희 모습 같더라고요. 저도 알게 모르게 꼰대가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13번이 어떤 문항이었죠? 이제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더 쉽고 더 빠른 방법을 내가 했던 그 방법을 네, 제가 했던 방법을 이렇게 하면 쉬워. 그렇게 굳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구나. 네, 굳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숙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확실히 꼰대 맞고요. 일단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지금을 체크해봐도 5개 정도가 나왔고요. 사실 살짝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 나왔었는데 곱씹어서 다 읽어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게 맞아서 역시 저는 굳이 따지자면 라떼가 맞고 꼰대 인정합니다. 네. 자, 여기서 빵개에서 3개가 해당되신다면 되게 성숙한 어른. 그리고 4개에서 7개가 해당이 되면 꼰대의 맹화가 싹트고 있는 그 단계. 대표님. 네. 그죠? 그리고 8개에서 15개는 꼰대 경계 주의보가 내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개에서 20개는 자숙해야 돼요. 이거는 자숙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저도요, 6개가 나왔어요. 진짜요? 네. 4개, 5개, 6개. 되게 진짜 저는 의외세요. 네, 젊은 꼰대인 것 같은데, 저는 MZ 세대이긴 하지만 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업무 방식에서는 굳이 똑같아요. 내가 했던 그 방법으로 굳이 알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젊은 꼰대의 스멜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받아들이고 자숙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과연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청춘 잡담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때 만난 세대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만난 세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때 만난 세대는 MZ와 라떼를 합성한 거예요. 제때. 그래서 제때 만난 세대.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네, 제때 만난 세대. 그래서 서로가 MZ와 그 다음에 라떼가 만났을 때 그 고민들을 저희가 듣고 해결책도 좀 제시해주고요. 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전에 라떼와 MZ에게 평소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좀 고민을 받아봤어요,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떼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MZ가 기존의 회사 문화와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며 어울리기를 거부합니다. 대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넘어가고 있지만 마찰이 심해져서 퇴사로 이어질까봐 고민입니다. MZ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회식 문화와 조직 분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라떼 분이신데요. 기존 회사의 문화와 그다음에 회식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MZ 신입사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떼와 MZ 입장에서 각자 선호하는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회식 문화와 조직 문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나 팀장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고민을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회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아니면은 성과가 좋아서, 그리고 뭐 다른 거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이유들을 불문하고 일방적이게 통보를 한다면 저 같으면 저 역시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소와 날짜 그리고 뭐 회식을 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알아보고 사전에 한번 물어보고 다수결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라떼 아까 그 검사에서 3개밖에 안 나오셔서 그래도 조금 열려있어.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민경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회식 문화와 조직 분위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개개인이 선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자연스러운 대화로 인해서 그 직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면 서로 선호하는 메뉴를 물어보고 음주 여부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을 존중받았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불편하다 그리고 편하다라는 것이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이 의견에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데 내 의견을 존중받았을 때 오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회식을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존중을 하고 취향도 존중을 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불만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개개인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되게 존중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뭐 지금 사회자님 말씀이나 두 분의 그 패널이 충분히 100% 이해는 가는데요. 어찌됐든 회식이라는 그 근본적인 단어를 생각하면 조직에서 단합을 하기 위한 어찌됐든 연장이잖아요. 저도 20대서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오늘 회식해 그러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했지만 지금은 저도 사실 그런 건 싫어요. 싫지만 그래도 어떤 조직에서 그런 회식을 한다라는 거는 뭐 각각의 존중도 좋고 요즘 워라밸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연장을 떠나서 그 조직의 어쨌든 팀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씩 양보를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선을 넘으면 문제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어느 정도 재량껏 양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라떼라는 게 대표님이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그 라떼보다는 우리가 20대였었을 때 계셨던 상사분들이 라떼 아닌가요? 약간 까라면 까, 뭔가 하라면 해, 단합해야지 막 이렇게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라떼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MZ를 그래도 MZ 세대의 문화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문화라는 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 갈 때 형성이 되는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화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Z의 사연입니다. 공과사를 구분해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일과 사생활을 딱 구분해 지내고 있어요. 직장 동료와도 선을 지키며 지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문득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개모임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 생활 시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MZ 사연자분이 그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주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유지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되게 일은 잘하는데 일만 잘하는 동료가 있고 또 일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동료들과의 관계가 조금 좋거나 그런 친한 동료들 있잖아요. 그런 동료들 중에 어떤 분들을 선호하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그럼 민경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굳이 동료랑 일부러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는 오히려 업무를 할 때 더 서로 힘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서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인데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업무적인 시너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담을 쌓고 벽을 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그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성향이 맞는 동료들이 동료들과 잘 지내면 좋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맞을까요? 네. 그러면 반대로 한나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라는 선을 딱 이렇게 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평균화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나를 너무 비교를 하거나 거기에서 그 사람을 따라하기보다는 조금은 내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가 괜찮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 아까 사회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일만 잘하는 거랑 일도 잘하고 동료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는 게 좋겠다는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대표지만 후자입니다. 일도 잘하면서 두루두루 결국은 대표님, 네. 일만 잘하는 그런 분과 네. 일은 별로 못하는데 네. 관계만 좋은 그건 아니고요. 일은 좀 잘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도 잘하고 동료들과 그러니까 저가 어쩔 수 없는 라떼라는 거예요. 네, 잘해야 두 마리 다 잡아야죠. 네. 만약에 MZ세대 또 너무 나는 뭐 시간하고 뭐 일하고 이렇게 너무 벽을 둔다 그러면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딱 저희 세대는 엄마이고 세대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일도 잘해서 칭찬도 받고 동료들하고 잘 어울려서 스트레스 안 받고 왔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구분짓지 말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네 분의 의견을 딱 들었을 때 공통적인 게 딱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관계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뜻을 자체를 보면 나란히, 그러니까 한자에도 보면 되게 나란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엮일 수밖에 없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사람이다 보니까 엮여 있고 옆에 있다 보니까 관계가 좋을수록 저는 업무적인 효율도 당연히 같이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적당히 아까 한나 팀장님이 이야기해줬던 적당히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해 드릴까요? 어쨌든 결국은 관계성에서 아까 그런 얘기한 것처럼 저는 늘 말하지만은 좀 시소의 원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을 같이 맞춰주는 거죠. 한쪽만 너무 잘 되는 것도 한쪽만 너무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니니까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서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좀 배려해주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면 아마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네. 다음 고민은요, MZ의 이제 고민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MZ입니다. 직장 동기 중에 라떼분과의 소통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거 못해, 네가 해 라고만 하는 것인데요. 그 바람에 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배움과 업무 처리 능력에 있어 MZ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대로라면 제가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떼분들은 본인보다 많이 어린 직원이 잘못된 점을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으시나요? 그리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이런 라떼분과는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라떼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지
업무 시 소통할 라떼와 업무 시 소통할 때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명수 대표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아,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사실 요즘 모든 업무들이 컴퓨터로 많이 하고 저는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 저도 요즘 업무를 보다 보면 안 되는 것들, 뭐 원스톱 지원이라든지 어떤 뭐 전산으로 뭘 해결하는 인증이 잘 안 될 때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시를 하고 싶은데 그 지시할 때 사실 저도 눈치가 보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나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21번 일단 고릅니다. 고르고 일단 빨리 초록색 창을 열어서 찾아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눈치를 보는 거죠. 저분 지금 저 20대 젊은 친구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 상태가 괜찮나 보고서는 농담 한번 하고 슉 네, 부탁을 드려요. 그럼 그럴 때는 잘 되는데 사실 그 캐치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1리 맞고 저도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답변이 오는 것 이거 이렇게 찾아보면 쉬워요 할 때 본인은 쉽지만 50대 나도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속으로 사실 그러면서도 그냥 미소 지면서 고마워요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근데 저 되게 아까 말씀 중에 MZ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부탁을 드릴 때 농담을 먼저 한번 하고 그래서 좀 눈치를 많이 보시는데요. 라떼 분들도? 그럼요. 그죠.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라떼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경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라떼라면 나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주는 MZ 세대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말이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뭔가 지적을 해주는 게 지적이 아니라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Z의 생각에는 사실 저렇게 생각하는 라떼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에요. 요즘 라떼도 정말 많이 아니에요? 노력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러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예은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모르는 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로가 각자 가진 역량이랑 재능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나님은요? 저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찌됐든 라떼분께서 이게 업무를 그 사연자님의 업무 범위가 맞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단지 떠넘긴 건지 아니면은 업무 범위가 사연자님의 업무 범위는 맞지만 그게 지금 과중된다 느끼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업무가 제 업무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라떼분께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업무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이게 먼저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이야기가 또 마찬가지로 또 공감도 많이 가고 진짜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라떼는 라떼도 아닌 것 같은 MZ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눈치 많이 보는 그죠 부탁을 드리는 그런 라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떼가 먼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MZ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MZ들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뭔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 그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Z와 그런 소통, 라떼와의 그런 소통 관련 사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는 소통 관련 라떼의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MZ 신입사원과 친해지고 싶은데 가끔 직장에서 신입분들과 이야기할 때 모르는 단어를 느낌으로 알고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요즘 어떤 문화와 신조어를 사용하고 즐기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도 나름 MZ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되게 생소한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라떼 두 분을 위해서 그런 간단한 신조어 게임을 저희가 몰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때 채팅에 답변을 빨리빨리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소정의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정의 상품 뭔지 아시죠? 소정.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일단 정해놓은 상품일 거예요. 뭔진 몰라요. 하지만 상품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알 것 같아. 저희가 맞추는 거죠? 네, 그렇죠. 어렵다. 큰일 났다. 네, 어렵다. 요걸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라도 짠! 맞추면 저한테 선물 주셔야 되는데. 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대박. 박수 좀 쳐주세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나요? 맞아요? 좋아요. 괜찮은데요? 정말 어릴 때. 짠! 불제. 스마트하게 이건 불고를 너무 재밌게 어려워요. 지내나? 아, 스마트하게 불은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재미- 재밌게 지내나? 스마트하게 라떼 맞네요. 불금을 재미있게 즐겨라. 전혀 아닌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민경님 이 뜻을 한번 풀어주세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아, 뜻으로 스스로 스스로 계획한 불러온?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이걸 언제 쓰세요? 스불제?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뭔가 다 힘들고 안 돼. 안 돼. 아, 그럴 때 그런- 스불제라고 단어를 스불제야. 써요? 아. 근데 저는 스마트하게 불금을 재미있게 보내는 새로운 신조어. 어둡잖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 이런 거 말고 스마트하게 불금을 재미있게 그죠? 보내는. 인생 즐겨야죠. 그죠. 자강두천. 자강두천. 만들어주세요. 자기를 강하게? 오, 나올 것 같아. 자기를 강하게? 아, 두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뭐라도 자기를 강하게. 여러분 뭘까요? 아시면 채팅. 아, 진짜 어렵다. 저는 처음 보는. 다행이에요, 몰라서. 자, 이제 이번엔 예은님이 말씀해 네. 주세요. 자강두천은 자존심이 강한 두 천재라는 뜻이에요. 언제 쓰세요? 의견이 주로 고만고만한 둘이 마찰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자성어도 아니고 어렵다. 자존심이 센, 자존심이 강한 두 천재. 자, 다음 가볼게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짠! 자, 힌트. 배민을 생각해 주세요. 배민. 뱀이? 당신이 모르는 또 치욕. 나왔어. 자, 당신이 모르는 치는 뭘까요? 치욕? 당신이 모르는 치매. 라떼야. 당신이 모르는 치맥. 당신이 모르는 치맥. 약간 근접했는데. 패들의 민족이라고. 자, 짠 뭘까요? 당모치는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이거 진짜어요. 공감 가요. 그죠? 이렇게 공감이 간다니까.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그러니까 치킨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호불호가 없다는 그런 의미의 신조어인 것 같아요. 그쵸? 세대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쵸. 자, 퀴즈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나 유행하는 문화 또 있을까요, 예은님?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고진감래라고 해서 고진감래의 원 뜻이 아니라 네.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고용해 주셔서 네. 진짜 감사한데 집에 집에 갈래. 갈래. 저도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일치월장인가? 뭐죠? 일치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에요.
모르셨던 거예요? 저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그 신조어 있잖아요. 제가 퀴즈를 같이 이렇게 냈지만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저 진짜 꼰대 같아요. 네, 진짜 꼰대인가 봐요. 저 진짜 충격적이었던. 뭔가 이렇게 신조어들을 배우면 라떼들은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또 이런 거. 이제 또 집에 가서 당모치 오늘 막 가족들한테 막 자녀한테 당모치 막 이런 거 하신다고요. 이제 그죠? 그게 좀 라떼 티가 나는 거죠. 옛날에 라떼들은 말을 줄였단 말이야. 뭐뭐 하삼 말하죠. 너무 그죠? 너무 오래 갔죠? 가셨네요. 네, 멀리 가셨네요. 뭐뭐 하삼 막 이런 거 하고 뒤에 삼 붙이는 거 이런 거 재미있어하고 막 이랬는데. 자, 라떼들은 MZ들이 쓰는 이런 신조어를 필수로 좀 몇 개는 알아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무 관련 라떼와 MZ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떼 사연입니다. MZ 사원이 회사가 바쁜 상황에서 불가피한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휴가도 꼭 바쁜 시즌에만 가는 MZ에게 휴가를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바로 이어서 MZ의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수는 업무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10분 전에는 출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시 출근을 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10분 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떼와 MZ의 고민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부 MZ세대는 주어진 근무 시간에 그 근무 시간에만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이로 인해서 그런 상사들과, 아니죠, 라떼들과 갈등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들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먼저 예은님. 네. 저는 이전에 조금 큰 기업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일을 시키고 분담을 이렇게 맡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용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저 병가 좀 내주세요 했는데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른 사원은 내주셨어요. 근데 그 사원은 성격이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라떼분도 자기가 정시 출근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다, 자기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다 하면은 뚝 부러지게 저는 정시 출퇴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뭐 야근이나 회식이나 뭐 주말 근무라든지 이런 거는 정당한 선에서는 지켜주시는 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본인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MZ들이 네. 똑부러지게 정시 출퇴근에 대해서 이제 라떼들한테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나님. 네, 저희 역시도 칼출 칼퇴를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데 그만큼 과연 주어진 업무 시간 내에 내가 그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어진 업무가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그냥 칼퇴를 해버린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라떼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떼 분께서도 뭐 휴가가 MZ가 막 이제 바쁜 시즌에 쓰려고 한다 이렇게 불만만 하기보다는 조금은 먼저 내가 이 시즌에는 바쁘기 때문에 미리 좀 이제 휴가 계획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간의 대화로 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은 MZ도 라떼도 모두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 어떠세요? 뭐 이거를 꼭 정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죠. 네네네.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아까 서혜연 팀장님께서 본인은 안 해주고 다른 분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 고민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 그 원인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살짝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연에 대한 대답은 MZ도 라떼도 솔직히 대표자분 빼고서는 모두 정시 출근 칼퇴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대표도 요즘은 맞아요. 네, 다 워라밸을 원하시나요? 원합니다. 어, 네. 그러면 대표님 빼고 모두 한 팀이 아니라 그냥 우린 다 같이 한 팀이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에 그럼요. 대한 것만 네. 정말 잘 해내면 그게 이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네. 오케이? 그죠? 네. 네, 다음으로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 코너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라떼와 MZ가 일터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그런 일터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데요.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각자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소진됐었을 때 극복했었던 그런 경험과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워라밸을 지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한 분씩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경님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만 평생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면 더 번아웃에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정년 퇴직을 하던 어쨌든 퇴사를 하던 회사랑 나의 연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니까 회사를 다니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좀 번아웃을 이겨내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회사 나중에 퇴직하면 사업을 할 생각으로 번아웃을 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으로 네. 그거를 이제 붙잡고 이제 이겨낸다. 되게 멋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장 힘드니까. 네, 당장 힘드니까 번아웃이라도 어떻게 이겨내야지.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예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지금 워라밸이 너무나 보장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근무라서 너무 자유로운 편인데 그 덕분에 파워 MFP의 삶을 즐겁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고 그래도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하긴 해요. 주말 출근도 하긴 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업무 외에 퇴근을 하고 나면 뭐 맛집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나의 여가, 취미를 즐기면서 조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MFP의 삶을 즐기기에 네. 탁월한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군요. 위플레이. 네. 한나님. 저는 다 앞에서 이제 다들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업무하는 거에 있어서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 딱 퇴근하는 순간에 이걸 그냥 그대로 풀어버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푸는 거를 막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냥 나 너무 속상했구나 하면서 그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그냥 대신에 딱 오늘 하루 딱 하루만 정해놓고 내일부터는 다시 힘차게 다시 일을 하자, 즐겁게 일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안 올라가는 노래도 막 괜히 노래방에 가서 요즘도 코너라고 하나요? 코너 가서 노래도 부르고 혼자 홈코너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좀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MZ세대를 떠나서 참 멋지다라는 걸 느낀 게 저는 이 번아웃을 실제 겪었거든요. 공황장애를 한 5년 동안 겪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슬기로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요즘 아까 뭐 이렇게 직장도 이동도 하고 지금 워라밸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때 당시에 라떼 당시에는 직장을 옮기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한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을 해야 인정도 받고 뭔가 뿌듯함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늘 참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저도 이렇게 심하게 공황장애라는 걸 알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저도 선배로서 어쨌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슬기롭게 하는데요. 명상도 하고 있고 마음 챙김도 하고 있고
독서를 이렇게 경영하듯이, 그러니까 책을 그냥 술술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과 병합을 시킬까 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세 분들은 미리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그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마음 챙김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Here and now. 현재에 집중하는 네, 그런 마음 거. 챙김. 네. 지금 번아웃을 이겨내는 그런 각자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건강하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그때그때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방법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있어요. 꼭 임신과 출산 과정인데요. 임명숙 대표님과 양한나 팀장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나 팀장님. 저는 세대 불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신혼부부 2년 차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일과 그 회사 생활을 어쩌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딩크족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육아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직장 내에 요즘에 그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에 관련돼서 뭐 권리가 보장이 많이 되어 있다, 제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얼마나 직접적이게 임산부들이나 뭐 출산하신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닿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끔 직장 내 교육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서비스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당연히 요즘은 모성보호제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제가 1995년도에 결혼할 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만삭 때까지 겨우 다니다가 모유수를 해야 되니까 한 1, 2년 쉬었다가 다시 직장 생활에 복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모성보호제도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일과 생활과 문화를 워라밸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저도 일과 그런 임신, 출산 과정을 다 겪고 그런 일과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균형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우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찾아보면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지혜롭고 스마트하게 잘 찾아서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법한, 편안하게 굳이 막 내가 찾지 않아도 그렇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들이 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떼와 MZ세대가 세대 격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팀장님 어떠세요? MZ와 라떼의 그 세대 간의 그 선을 딱 그어서 미리 앞서서 걱정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느리다면 좀 끌어주고, 그리고 뭔가 내가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편견이 이게 아니야 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쭉 가볼게요. 지속적인 대화라고 보고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답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디든 상대방 입장에서 일단 다 들어주는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분 공감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은 소통해줘서 좀 받아들이면 되고, 어디든 세대를 떠나서 선배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수긍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이거는 안 돼 거부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여 주면 훨씬 더 네, 일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대화를 네, 제가 두 분 계속 이렇게 잘 들으셨죠? 호흡 좀 해달라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럼 민경님.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부장님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면서 이제 젊은 것들을 통칭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자. 네. 마지막으로 예은님. 저는 무엇보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거고 대화도 많이 해봐야 하는 건데 이제 저는 회사에서 실제로 회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회의 자체가 우리끼리의 소통이 장이 되고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격식 있는 회의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그리고 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모두 한 마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화, 소통, 그리고 또 하나 뭐 서로의 그러니까 세대는 다르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인정과 존중과 공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라떼와 MG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터 문화.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일터 문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사실 저는 라떼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과 MZ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같이 융화되기가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업무적으로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조금 긍정적인 말 위주로 서로를 대해준다면 확실히 가고 싶어지는 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정확한 업무 분담이 딱딱 되면은 서로가 싸울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일은 팀장님 거, 팀장님이 하면 돼요. 이 일은 사원 거, 그럼 사원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업무 분담이 딱딱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서 우리가 이게 힘든 건데.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와, 네. 할말 많으실 것 같아요. 역시 지금은 현대의 흐름이 참 스마트하고 스피드하게 넘어간다는 걸 또 한 번 새삼 느꼈고요.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받고선 차 한 잔의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김미경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MZ과 라떼가 만나면 결국은 싸우죠. 네, 싸움밖에 날 게 없으니까 그건 그거고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일병합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맡으면서 느낀 게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분들이 저희 회사 와서 일 경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일터의 문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20대하고는 20대하고 맞는 거 업무 지시를 했고 60대는 60대에 맞게 업무를 지시하고 소통을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똑같이 회사 업무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그냥 줬는데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고민하고서 좀 세대에 맞게 업무를 다시 주니까 그거에 맞게 성과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중요한데 그것도 각 세대에 맞게 좀 의사 전달을 하고 그래 놓고 대화를 할 때 차 한 잔을 놓고 따뜻하게 이해를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좀 풀려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싸움밖에 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한마.
일터 문화는 세대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다 맞지만 어쨌든 좀 저희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장의 직장인이 다니고 싶을 수 있게 좀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일터 문화를 도와주는 국가적 제도와 이런 뭔가 대기업만 선호해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라떼 시대 때 내려오고 있는 문화가 아무래도 좀 많이 잠재적이게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업무적인 거는 권한과 책임이 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어지는 네.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 그리고 라떼가 남녀노소 이렇게 MZ와 이렇게 라떼를 나누지만 사실 여자분들에게는 필요한 거는 그 공간과 대화를 좀 이렇게 잘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발음하면 입이 닫혀요. 사람. 그래서 기독이 입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라보면 입이 열리거든요. 해보세요. 사랑. 되잖아요. 사람 해서 열리면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했는데 입이 열리면. 그래서 좀 그 사람을 라떼와 MG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면 좋은 일터 문화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업무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라떼와 MG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은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 제가 조금씩 라떼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라떼의 면과 MG의 면을 다양하게 볼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각 세대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중간 입장에서 조금 더 즐겁고 유연하게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러다 민경님. 저는 MG와 라떼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사람을 대한다면 더 MG와 라떼 세대 간의 차이가 좀 더 융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나 팀장님. 저는 이번 기회로 성충잡담에서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처음 알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세대들이 일을 하면서 고구마 100만 개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로 모두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앞에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콘서트를 통해서 그래도 세대가 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 강의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세대를 구분하지 말고 서로 사람이 답이다를 기본으로 놓고 심플하게 일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동감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콘서트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젊은 세대에 다가가는 꼰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분들과 함께 라떼와 MG가 만나서 일터에서 느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를 이제 하면서 느낀 건 라떼와 MG 이거는 모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알파벳의 개념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고 유익했고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MG는 그저 과거의 나. 라떼는 언젠가 라떼 될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청춘 잡담에서 오늘 진행한 주제별 토크 콘서트 이외에도 되게 지역의 청년 여성들이 함께 삶의 방향을 고민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주제별 토크 콘서트 라떼와 MG가 일터에서 만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